14주차 웹 및 앱을 위한 콘텐츠 제작 기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이 수업 웹과 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실제로 제작하는 그러한 PHP와 MySQL을 이용하는 수업은 이번 14주차 설명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15주차에는 학생분들이 제출하시는 프로젝트 결과 발표 영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학생분들이 서로 평가를 하시는 시간과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지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는 부분, 그러한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수업은 오늘 14주차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14주차 수업을 하기 위한 수업 자료는 다음과 같이 14주차 온라인 강의 PPT를 받으시면은 현재 보고 있는 이 화면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기 위한 실습 파일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실습 파일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설명드릴 파일들은 이렇게 2, 4, 6, 7개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그리고 여기에 apm_setup 이라는 폴더 안에 htdoc 라는 폴더 안에 이번에는 여전히 12라는 곳에다가 여기에 저희 이 부분에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새 폴더를 만들어서 메모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 폴더 안에다가 이 파일들을 넣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수업 자료 받아서요, 다 선택을 하고 저희 실행하기 위한 부분은 C 드라이브, apm setup, htdoc,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폴더 하나를 메모라는 새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메모 내용을 넣은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파일 이제 넣었으니까 얘도 잠시 냅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서장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낙서장의 테이블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낙서장에 들어가는 파일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작성되어 있는 글을 삭제하기 위한 특정 사용자만 삭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요. 뭐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실제 글 쓴 사람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페이지 내비게이션 기능이라고 해서 글이 뭐 한 10개 이상 혹은 5개 이상이 글이 써지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좀 편하겠죠. 밑으로 꾹 그대로 다 스크롤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러한 페이징 기능, 그리고 낙서장에 덧글을 다는 방법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낙서장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할 건데 그 2개의 테이블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생성하면 될지, 그리고 낙서장 페이지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넥스장 페이지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오늘 설명드리고 실습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낙서장에 생긴 화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맨 첫 번째 있는 메뉴에 해당하는 낙서장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뉴에서 눌러도 낙서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자가 뭔가의 내용을 적고 메모하기를 누르면 그 내용이 이 밑에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화면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글을 썼다라고 하면 이 글에 덧글을 달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덧글을 또다시 이렇게 달 수 있게끔 해서 여기에다 뭔가를 글을 쓰고 덧글 입력을 하면 이 글 밑에 덧글이 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에서 지금 소리라는 사람이 로그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떠한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 낙서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구현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첫 이렇게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글을 쓸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글 쓰여 있는 게 보이는 부분, 그리고 이 글에 해당하는 댓글도 보이게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댓글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면은 삭제하는 버튼,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또다시 댓글을 달 수 있는 그러한 글쓰기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러한 한 페이지 이상이 될 경우에는 페이징 기능까지 되어 있는 그러한 화면을 오늘 만드시는 게 이번 그 실습 그 다음에 14주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를 글을 쓸 때에는 반드시 이 그 사용자 닉네임과 아이디가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글을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사항으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대부분인데요. 로그인 상태에서만 글쓰기가 가능해야 되고요. 댓글 달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글과 댓글을 한 화면에 출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작성일, 시간, 글 내용을 출력을 합니다. 닉네임, 글 쓴 시간, 글 내용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성자와 관리자만 메인 글을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댓글의 작성자와 관리자만 댓글도 삭제가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이러한 요구사항에 맞춰서 우선은 테이블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일들이 뭐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는 이미 여기 메모라는 폴더 안에다가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7개의 파일을 이미 복사해 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될 파일은 다음과 같이 7개의 파일이고요. 그 중에서 SQL이라는 확장자를 가진 2개의 파일은 첫 번째 memo.sql은 기본, 메인이 되는 그러한 첫 번째 글 쓴 사람을 저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인 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생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메인 글에다가 누군가가 또 댓글을 달고 하는 형태가 될 경우에는 댓글을 저장하는 그러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이 memo 언더바 ripple.sql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의 파일은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만들 때만 사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이제 화면에서 지속적으로 보고 사용하게 될 파일들은 이렇게 5개의 파일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게 되는 파일은요, 이 memo.php라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뭔가 하나를 글을 써서 입력을 하는 순간은 인서트로 갔다가 다시 메모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메모를 보고 있다가 댓글을 누군가 달고 싶을 때는 댓글 달고 누르는 순간 이 파일로 잠깐 갔다가 또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고 있다가 내가 글 썼던 게 마음에 안 들어 삭제해야 되겠어 할 때에는 삭제하는 부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댓글에서도 혹시나 내가 썼던 글을 댓글을 삭제하고 싶다 라고 하는 순간은 댓글 삭제를 갔다가 다시 메인 화면으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memo.php가 정말 자주 보이게 될 그런 화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각각 글을 쓸 때에는 일반 글 쓸 때와 댓글 쓸 때 일로 잠깐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여기 와 있다가 글을 삭제할 때는 일반 글 삭제할 때로 혹은 리플을 삭제할 때 갔다가 다시 메모로 오게 되는 그러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파일을 그러면 펼쳐놓고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화면은 이 화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화면에서 뭔가 사용자가 일반적인 글을 저장을 했다. 그러면 메인 글 저장이라고 하는 insert.php로 갔다가 저장이 잘 되고 나면 다시
이 페이지로 오겠죠. 그 다음에 또 삭제해야 될 일이 있으면 삭제로 갔다가 잘 삭제가 되고 나면 다시 이 페이지로 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 글이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덧글을 단다라고 하면은 덧글 다는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덧글을 삭제할 일이 있으면은 삭제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여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어떠한 글을 넣거나 삭제하는 부분은 여기 양쪽에 있는 4개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메인 글을 저장하기 위한 부분과 덧글을 저장하기 위한 각각의 테이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모 테이블 얘기입니다. 메모 테이블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 테이블명을 메모라고 쓴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서는 필요한 것들이 그 각각의 글에 대한 순서를 정하기 위한 넘버라는 그러한 그 프라이머리 키를 갖는 값과 그 다음에 글 쓴 사람의 아이디, 그리고 글 쓴 사람의 이름, 글 쓴 사람의 닉네임, 그 다음에 실제 메모 내용을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시간에 해당하는 쓴 날짜와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레지스트 데이 부분까지 같이 저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테이블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아이디는 원래 그 저희 멤버를 저장할 때 했었던 그 값 그대로 캐릭터 타입의 15자리, 이름도 캐릭터 타입의 10자리, 그 다음에 닉네임도 캐릭터 타입의 10자리를 추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만 글의 내용이 많아도 다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라는 타입으로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쓴 시간도 간단하게 캐릭터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캐릭터 20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메모 테이블을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memo.sql로 저희가 파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명령어를 써서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초창기에 배우셨을 때는 당연히 메모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수창을 열어서 거기에 일일이 저 내용을 작성을 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배우고 많이 이제 이번 학기 때 열심히 몇 가지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 파일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도수창으로 이 파일 위치까지 찾아가서 그대로 얘를 생성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업 자료에는 설명 안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제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수창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도수창을 다음과 같이 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파일을 저장해 놓은 이 위치까지 YG 가능합니다.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apm setup htdoc의 12 폴더에 메모라는 폴더까지 가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요 cd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처음 가고요. 그 다음에 cd apm 하고 탭 키를 누르시면은 그쪽으로 한 번에 원래 주소가 딱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cd 한 칸 띄우고 apm 하고 탭 키를 딱 누르면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cd ht 또 탭 누르면은 doc까지 자동으로 나타나니 또 엔터. 그 다음에 cd 이번에는 12라는 폴더를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까지 가야 되겠죠. 메모까지 가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당연히 이렇게 파일들이 있는 거고, 처음에는 이 memo.sql 파일을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을 생성하는 명령어가 있는 파일입니다. 정말 그렇게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memo.sql을 실행을 하면 메모라는 테이블을 만드는구나.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넘버 값, 그리고 아이디 값, 이름 값과 닉네임, 컨텐츠, 그 다음에 레지스트 데이트,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로는 넘버를 지정을 하고 있구나. 파일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 파일을 저희
제가 만든, 그 다음에 학생분들이 각자 만들어 놓으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저거를 테이블을 생성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ySQL 유저, 저는 아이디를 이렇게 쓰고 있고요. 패스워드 1, 2, 3, 4. 그 다음에 저는 제 DB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넣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memo.sql 이라고 하는 그러한 파일 내용을 저 안에다가 넣어서 실행을 해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네,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MySQL u 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입력하면 네, 그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지고요. 로그인을 한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테이블을 보여달라 라고 하면 메모라고 하는 테이블 잘 만들어져 있고요. 얘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느냐를 보여달라 라고 하면 이 명령어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파일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넘버라는 게 있는데 프라이머리 키도 지정을 했구나. 그 다음에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인티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는 캐릭터 15 id 캐릭터 15 널 노라고 돼 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네임도 캐릭터 10이죠. 네임 캐릭터 10에 노로 돼 있고요. 닉네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캐릭터 10에 노로 돼 있고 컨텐츠는 텍스트로 돼 있다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레지스트 데이트도 캐릭터 20으로 잘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메모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부분을 잘 만드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덧글을 달기 위한 메모 언더바 리플이라고 하는 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 하나의 파일을 또 봐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드는 파일을 또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메모 언더바 리플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이블을 또 하나를 만들 거고요. 이 테이블에서는 넘버 값, 그 다음에 id, name, 닉네임, 컨텐츠, 레지스터리 데이트는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 차이가 뭐냐? 여기 있는 parent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왜 들어가 있냐면은 덧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모의 글이 하나가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모의 글에 해당하는 번호를 넣기 위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앞에서 만들었던 이 넘버 값을 하나의 글이 적혀 있으면 그 넘버 값에 해당하는 덧글인 경우에는 그 넘버 값을 불러오게끔 넣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한번 그 코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메모 언더바 리플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넘버가 있고 그 다음에 페어런츠가 하나가 더 들어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뭐 아이디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 있고 그 다음에 닉네임, 컨텐츠, 레지스트리 데이트 다 똑같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까지도 똑같이 넘버를 쓰겠다라는 것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니 데이터베이스 파일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메모 언더바 리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각각 넘버, 페어런츠, 아이디, 네임, 닉네임, 컨텐츠, 레지스터리 데이트,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저렇게 설정했다라는 게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도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소스창에 또 가서요. 지금은 show tables 하면 메모 언더바 리플이 없습니다. 그쵸? 분명히 없는데 이제 그걸 만들러 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현재의 위치에 여전히 메모 SQL 말고 메모 언더바 리플.sql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명령어를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MySQL 사용자 ID, 패스워드, 제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쪽에 실행을 해달라 라고 하니까 메모 언더바 리플을 실행을 해달라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잘 실행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잘 실행이 됐으니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MySQL을 접속을 해서 봐야 되겠죠. 접속을 다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접속해서 테이블을 봐달라 하면 이번에는 아까 안 보였던 메모 언더바 리플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저는 또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DSC 명령으로 해주면 메모장에 만들어 놨던 이 내용들이 넘버, 페어런츠, 아이디, 네임, 닉네임, 콘텐츠, 레지스트 데이트가 넘버, 페어런츠, 아이디, 네임, 닉네임, 콘텐츠, 레지스트 데이트가 잘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만들었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 화면을 가장 중요한 화면인 memo.php를 만드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memo.php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이미 한번 앞에서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일반적인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여러가지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현재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글을 쓸 수 있게끔 메모하는 부분과 메모하기 버튼이 바로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이 밑에 데이터들을 쭉 보여주기 위해 앞부분에서 뭔가 PHP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온 것을 이제 이 아랫부분에다가 차례로 뿌려줘야 되는데, 이러한 뿌려주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그 페이징 하는 처리 방법과 그리고 여기에 글이 나타나게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한 6개, 7개가 되면은 5개까지만 보이게 하고 나머지는 이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글마다 덧글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이 나타나는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내용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쪽 부분에는 그 값이 결과가 그 또 혹시나 다른 사람이 또 댓글을 입력을 할 때 부분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능까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다른 내용이 되게 많은 것보다는 이 파일 하나의 내용이 정말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제가 설명드릴 파일 내용만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페이지 가량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설명드리면 사실 거의 이 화면 하나의 전체에 대한 설명을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일 설명만 거의 한 10분 이상을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먼저 한번 이 메모라고 하는 PHP 파일을 열어보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용량도 더 크긴 합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저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차례대로 설명을 이제 드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누가 로그인이 되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세션 스타트를 2번 라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화면에 보여져야 될 개수는 나는 5개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내가 보여줘야 될 개수가 저거보다 많게 혹은 저거보다 적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숫자 하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 내용을 불러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 위한 그러한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이 코드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코드고요. 저희는 12주차 때 이미 보셨던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이쪽에 DB 커넥션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 선택하는 이 두 가지 동작밖에 안 합니다. 그러한 파일이 있으니 그 파일을 불러서 사용하는 부분이 이 5번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라인은 이제 전체
여기 이 메모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글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아오기 위해서 우선 다 가져옵니다. 모두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라는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글들을 숫자의 역순으로, 그렇게 되면은 가장 늦게 저장된 값이 가장 앞에 순서로 오게 될 겁니다. 그쵸? 내림차순 정렬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SQL에 명령어를 실어주고 이 명령어를 실제 실행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실행된 데이터 값이 이 리절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저희는 이 리절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먼저 리절트 안에 그러면 몇 개의 글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개의 글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페이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수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전체 개수가 만약에 여기 5개라고 하는 숫자하고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온다 라고 하면요, 혹시나 글이 5개 있었다 딱 그러면 1페이지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는 나누기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전체 글이 30개 있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나누기 스케일 5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6이 되죠. 그러면 현재의 화면에는 전체의 페이지 수가 6이라고 표시가 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토탈 페이지의 개수는 6이 되게끔 하는데 이 플로어라는 기능은요, 그냥 소수점을 다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6.7이다 뭐 혹은 6.9다 그러면은 그냥 소수점을 빼버리고요, 6이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5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6페이지까지 쓰는 화면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글이 31개, 32개가 있더라, 그럼 32개 있었다 라고 하면 얘를 6으로 나누면요, 소수점 떼어내버리면은 얘는 원래는 뭐 6으로 나눴을 때는 5로 나눠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왜 6이 됐죠? 5로 나누게 되면은 6.4가 될 겁니다. 6.4가 되는데 이거를 날려버리는 게 이 플로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1을 왜 해주고 있느냐, 32개면요 총 5개씩만 보여줄 때는 6페이지까지는 5개를 보여주지만 마지막 끝에는 7번째 페이지에서는 2개의 글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다음같이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서 결국 7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이 스케일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 글을 나눌 때 그러한 그 페이지의 개수를 계산하는 부분을 여기다가 만들어 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스케일을 10으로 바꾸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부분이 계산이 돼서 페이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처음 사용자가 첫 화면을 볼 때에는 페이지가 없을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없으니까 페이지를 1로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가 1로 지정이 됐을 때는요, 스케일 값은 당연히 스타트 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스타트는 언제 쓰냐면요, 데이터를 불러올 때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를 사용하는 거고, 아까 예를 들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현재가 1페이지다 그러면 빼기 1을 하면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을 곱하면은 당연히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는 당연히 스타트가 0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의 페이지가 3페이지였다 라고 하면요, 3페이지 빼기 1을 하게 되면은 2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10번부터 결국은 11번째 데이터부터 보여줄 때에는 이 스타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제일 첫 번째, 그 페이지에서 제일 첫 번째 보여줘야 될 숫자를 사용을 할 때 이 값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스타트라는 걸 알고 있어야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트에 의해서 전체 레코드 빼기
스타트를 해주는 거는 요거는 그냥 숫자만 표시하기 위한 그 넘버 값을 쓰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여기에서요. 여기 앞에 이렇게 쓰이는 이 넘버 값을 표시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만 사용하기 위해서 이 넘버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페이지와 스타트에 해당하는 거를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눈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인 HTML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헤더 부분은 간단하게 생략이 되어 있고 바디 부분도 생략되어 있는데 굳이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이쪽 부분이죠. 헤더 부분 사용하는 게 요만큼, 한글 사용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CSS 사용하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서도요, 요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알고 있었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부분 있죠. login.php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tab_menu.php 하는 부분, 그리고 이어서 왼쪽 메뉴 불러오는 것까지는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코드 내용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 title_memo.gif는 저희 수업 자료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미지에 여기에 타이틀 메모 어딨죠? 메모 부분이 낙서장 요거죠. 이 제목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쓰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는 여기 부분에 글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은 메모 부분까지가 끝났고요. 타이틀이 실제로 데이터를 보여주는 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메모를 쓸 수 있게 하는 화면이 먼저 나타나야 되죠. 이 부분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쓰기 전에 여기 사용자의 닉네임이죠. 닉네임도 같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을 여기서부터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사용자가 어떠한 메모 내용을 적게 되면요, 그 내용을 적고 다음 페이지로 가게 하기 위한 폰문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5번 라인에는 폰문을 쓰겠다. 그 다음에 그 폰문의 이름은 메모 언더바 폼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자가 어떠한 글을 입력을 하면 insert php라는 쪽으로 가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사용자 아이디가 닉네임이 보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사용자 닉네임에 해당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얘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그 닉네임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실제 메모를 쓸 수 있는 부분을 작성을 하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어 둬서 이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게 되면 이 insert.php 파일로 가서 그 작성된 내용을 저장을 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폰문은 간단하게 55번부터 59번 라인에서 끝나고요. 실제 파일에서도 여기에 이 부분에 의해서 폰문을 넣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화면이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화면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이 내용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불러오기 위한 코드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포문에 의해서요, 아까 사용했던 스타트를 i 값에다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플러스 스케일이 될 때까지 저희는 5개의 글만 화면에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탈 레코드가 되기 전까지만 수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마지막 페이지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i를 증가시켜 주면서, 그러면 만약에 현재가 0페이지였다. 그러면 스타트가 당연히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데이터를 찾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최근에 입력된 글이겠죠. 그 글을 찾아오게 하고, 그 글을 리절트로 해서 그러면 MySQL 패치 어레이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조각조각을 내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현재의 페이지가 2페이지였다 라고 하면요, 스타트는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리절트 전체에서
10에 해당하는, 결국은 0부터 시작을 하니 11번째 최근 글이 되겠죠. 그 글을 찾아서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에서 동작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최대 5개 글이 보여지거나, 만약에 현재의 글이 32개였다 라고 하면은, 그러고 페이지가 만약에 6페이지였다 라고 하면, 요거에 의해서는 토탈 레코드가 32개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30부터 시작하니까 31번째 글과 32번째 글까지만 보여지게끔 되는 그러한 포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이제 보여주기 위한 처리로 여기에 해당하는 id 값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넘버 값을 불러오고, 그리고 레지스트리 데이트 값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닉네임까지 불러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화면에다 보여줘야 되겠죠. 화면에다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혹시나 사용자가 엔터를 쳐서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줄바꿈하는 것도 글씨를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띄어쓰기가 많이 돼 있으면은 이 end, nb, sp, 세미콜론 이라는 글씨로 좀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줄 내려가는 것과 그 다음에 띄어쓰기 많이 했으면은 그 띄어쓰기까지도 바꿔서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문자열을 좀 변형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만들어 두고요. 실제 이제 보여지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보여지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넘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글 쓴 사람 닉네임 보여지게 하고, 글 쓴 날짜가 보여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이 글을 쓴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이디가 어드민인 사람이다, 관리자인 사람인 경우죠. 그 경우에는 삭제하기 버튼도 연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를 같이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삭제하기, 사용자가 어드민이 아니거나 본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면은 저 내용이 안 보이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그 다음에 콘텐츠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만들었던 메모 언더바 컨텐츠를 이쪽에서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 같이 보여지는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넘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닉네임 보였고, 글 쓴 날짜, 그 다음에 글 쓴 사람의 그 내용이 보여지는 거고, 현재 이 사람은 어드민도 아니고 소리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삭제라는 글씨가 안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컨텐츠가 보여지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어서 다른 사람이 혹시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쓴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글이 또 보여져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딴 사람이 쓴 글을 보여주게 하기 위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덧글이라는 글씨가 보이고요. 여기에서도 덧글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그 다음에 그 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글을 가진 애를 불러와야 됩니다. 따라서 SQL 명령을 하나를 더 내려서 현재 보고 있는 글 번호가 있는데, 그 글 번호를 부모로 가진 모든 데이터를 불러와 달라. 그 다음에 그 글의 쿼리를 실제 실행하는 건 리절트에 가져오게끔 하고, 그 리절트를 while문을 돌려가면서 패치 어레이를 해서 여기에 이제 하나씩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에는 페이징이 필요 없이 댓글이 뭐 10개 있으면 10개, 100개 있으면 100개가 쭈루룩 그 밑에 달려서 보여줘야 됩니다. 따라서 MySQL 패치 어레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while문을 쓰면서 여기에 하나씩 그 값을 불러오겠죠. 이때는 여기에 뭐 order by number DESC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히려 오래된 글이 맨 처음으로 나타나게끔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리플에 해당하는 넘버를 가져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와 닉네임,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컨텐츠 글 쓴 거 똑같이 마찬가지 두 개의 처리입니다.
엔터 친 거와 그 다음에 띄어쓰기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글을 리플을 단 날의 날짜를 다 같이 이렇게 변수에다가 하나씩 넣어주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화면에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리플 타이틀이 잠깐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닉네임과 그 다음에 띄어쓰기 좀 해주고 글 쓴 리플의 날짜를 보여주게끔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혹시나 아이디가 어드민이라는 아이디를 갖거나 혹은 현재 글 쓴 사람 아이디다 라고 하면은 리플을 삭제할 수 있는 링크를 다음과 같이 보여주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플이 그 작성되어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컨텐츠까지 보여주는 거는 여기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쪽에 닉네임과 그 다음에 글 쓴 날짜, 그 다음에 삭제라는 링크, 그리고 컨텐츠는 그 밑에 써준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럼 그렇게 돼 있는 화면을 잠깐 좀 이따가 저희가 실행해서도 보겠지만 먼저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이 여기 아니군요. 이 앞부분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에서와 같이 어떤 글 쓴 사람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글 쓴 날짜와 이 사람이 지금 로그인한 아이디하고 똑같은 닉네임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삭제라는 버튼이 그리고 글 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글 쓰는 폼과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날 메인 글씨, 그 다음에 요 메인에 해당하는 리플 글씨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직까지 요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하나는 이제 마저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이 아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입니다. 폰문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고요. 이 폰문은 리플을 다는 그러한 폰문이고, 이 리플을 넘기는 주소는 insert.ripple.php로 넘기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insert _ripple.php에서 이제 이 값을 넘기게 되는데요. 넘길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떠한 글에 대해서 그 값을 넘기느냐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번호를 다음과 같이 히든 값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값을 히든 값으로 넘기는데, 여기 현재 보고 있는 그 내용이죠. 이 넘버를 이 밸류 값으로 넘버라고 해서 전달을 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어서 사용자가 글 쓰는 내용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리플 언더바 컨텐츠를 전달을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 버튼은 이미지 버튼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폰문이 끝나고 화면 자체가 거의 끝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요. 이제 페이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페이징을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징 하는 부분은 이렇게 넘버를 감소를 시키면서 하는데요. 이쪽에 이전이라는 버튼과 그 다음에 이전할 때 이 포문을 이용해서 현재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다음 이어서 다음이라는 버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사이에 처리하는 이 부분이 또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징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토탈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을 뭐 30이었을 경우에는 나누기 5를 해서 6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1부터 6이 될 때까지를 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32개의 메모가 있다라고 하면 32개를 5로 나누면은 6이 되고 더하기 1을 해서 7페이지까지를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포문을 돌려주고, 여기에서 현재의 페이지인 경우에는 눌러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리고 현재의 페이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 페이지 번호에 맞춰서 눌러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페이지 값을 전달 숫자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징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모든 HTML이 끝난 부분은 169까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전체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세션 스타트, 스케일 몇 개씩 보여지게 할지, 데이터베이스 접속,
그 다음에 SQL 명령어에 의해서 실제 리절트를 가져오고 전체 글의 개수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스케일에 의해서 페이지를 계산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페이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1페이지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숫자 부분, 그 다음에 넘버가 나타날 숫자,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이제 HTML이 시작돼서 뭐 헤더 부분에 로그인하는 부분과 메뉴를 불러오는 부분, 왼쪽 메뉴를 불러오는 부분과, 그 다음에 메모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메모를 글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이미 글이 써져 있는 경우 여기 포문에 의해서 이제 글 내용을 불러와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메모 내용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혹시나 삭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삭제라는 글씨가 나타나게, 그리고 덧글에다가도 글씨를 모두 다 덧글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 부분까지. 그리고 혹시 현재 보고 있는 글 아래에다가 덧글을 입력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코드 내용에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페이징 기능이 이쪽에 완성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을 보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이 코드는 이거를 사용하는 부분이구나, 이 코드는 이거를 사용하는 부분이구나를 잘 이해하고 확인하실 수 있으면은 문제가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HTML이 끝났으니까요, 이 파일에 대해서 이제 화면상에서 저희는 봐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12라는 폴더에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서장을 갈 수가 있는데, 낙서장은 현재는 글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제 닉네임이 이쪽에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낙서장에 메모를 누르는 순간 저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걸 아직까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거기에서 아마 아이디가 없으면 글이 입력이 안 되게끔 그러한 처리도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도 파일을 이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현재는 화면이 이렇게 되는지만 먼저 본 것이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메모하기를 누르는 순간 insert.php가 실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insert.php를 또 내용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insert.php 확인하기 전에요, 그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코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정도의 함수를 또 사용을 했었으니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lo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정하는 숫자를 유리수로 바꿔 버립니다. 결국은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주게 되면 3.8이라고 하는 플로어를 해주게 되면요, 숫자가 3이 나와 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소수점 아래 내용을 그냥 싹 다 내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죠. 9.999에 대해서 소수점 아래로 다 지워버리면은 9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플로우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MySQL 데이터 seek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지정하는 위치까지 찾아가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start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를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start라는 변수를 사용을 할 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start라고 하는 변수를 여기서 사용했었네요. 그 다음에 이 start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는 여기서 했었죠. 그래서 이 start에 해당하는 지정된 변수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이 MySQL 데이터 seek을 이용을 해서 그 레코드로 쭉 그냥 가버려서 거기에서부터 실행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이어서는 str_replace라고 하는 이 함수는요, 특정 문자열을 전달하는 다른 문자열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이 다음과 같이 슬러시로 다 이어져 있는 문자열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슬러시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
슬러시를 다 대시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문자열을 원래는 이거 가지고 있는 애들을 모두 요거로 바꿔줘 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이 내용이 B에다가는 이 대시 형태의 글씨로 해서 이쪽으로 B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B를 출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자열 변경하는 그러한 함수구나. 그럼 문자열들은 어떤 거를 변경하는 게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네. 데이터 처리하는 부분 여기죠.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슬러시 n이라고 돼 있는 사용자가 그냥 엔터를 치면 슬러시 n으로 입력이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부분을 br로 바꿔서 실제 한 줄이 내려가게끔 바꾸는 부분.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나가 돼 있는 경우는 띄어쓰기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and, nb, sp, 세미콜론의 형태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자열을 바꾸는 함수까지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인서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들어가는 인서트에서는 세션 스타트를 해주고요.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을 사용을 할 거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혹시나 세션에 사용자 아이디가 현재 없는 상태다. 로그인을 안 한 상태죠. 그러한 경우에는 글씨를 입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이용해 달라고 하고 뒷페이지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로그인이 있는 상태라면은 내용을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사용자가 아무 내용도 입력을 안 하고 그냥 메모라는 버튼만 눌러버리면은 내용을 입력해 달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보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제대로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고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날짜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대의 그 시간을 레지스트 데이트라는 변수를 가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는 코드가 다음과 같이 사용자 아이디를 먼저 한번 불러오고요. 거기에서 닉네임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가져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접속 결과를 가져와서 MySQL 쿼리를 해주고 이 사람의 닉네임과 이름을 이렇게 변수에다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글 쓴 사람의 내용을 넣어줘야 될 때는 메모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그 사람의 아이디와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닉네임을 그 다음에 앞에 글씨 입력한 컨텐츠 메모 내용을 그리고 현재 그 레지스트리 한 날짜를 SQL 명령어로 넣어주고요. 실제 변수 내용은 여기인 거죠. 이 값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다가 실제 넣어주는 부분은 MySQL 쿼리를 이용해서 넣어주고 클로즈를 하고 잘 입력이 됐으니 memo.php로 가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요. 다음과 같이 12의 메모라는 폴더에 insert.php 파일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잘 돼 있는지 유저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는 뒤로 메모가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뒤로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데이터 만들어주고 사용자 닉네임과 이름을 불러와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다 넣어주는 명령어 만들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잘 들어갔으니 다시 이제 메모라는 화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파일도 만들어져 있으니 저희는 실제 되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실제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로그인을 다음과 같이 저번에 저희가 등록해 놨던 멤버 값으로 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는 제 아이디 nzin과 비밀번호 7777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저 내용을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zin7777 해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닉네임이라는 이름이고요. 저는 로그인이 잘 됐으니까 이제 낙서장에 글을 쓸 수 있겠죠. 닉네임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낙서장에다가 저는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라고 하는, 네, 이렇게 글을 쓰고 뭐 띄어쓰기 이 정도를 해주고 뭐 또 하이 뭐 이렇게 글을 씁시다. 그 다음에 메모하기를 하면요, 인서트가 잘 돼서 다음과 같이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도 제가 똑같은 닉네임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제 아이디가 돼 있으니 이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도 select 별표 from 메모 해서 보면 내용이 잘 들어가 있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잘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글도 입력되는 거를 또 코드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덧글 입력되는 코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insert underbar ripple.php입니다. 그래서 insert underbar ripple.php의 경우에는요, 이제 다음과 같이 똑같이 세션 스타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가 또 없으면 뒤로 돌아가기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리플 컨텐츠도 만약에 데이터가 글씨를 입력을 안 했으면 뒤로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똑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 위한 코드와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로 이 사람의 정보를 불러와서 그 다음에 이름과 닉네임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레지스터리 데이트 부분을 또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메모에다가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메모 언더바 리플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부모 값도 같이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부모 값에 해당하는 넘버 값과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이름, 닉네임, 그 다음에 리플 하는 컨텐츠 내용,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은 다시 메모.php로 가게끔 하면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리플도 잘 달리는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플 잘 달리는 거 확인은 이 사람 이름으로 똑같이 리플을 달 수도 있고요. 그냥 리플 달기 뭐 이 정도로 해서 입력을 하면 이 글에다가 이 사람이 또 리플 달는 거기 때문에 삭제도 가능한 걸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로그인을 해서 봐야 되겠다 할 때는 뭐 테스트 1, 2, 3, 4 이 사람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또 로그인 테스트 1, 2, 3, 4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낙서장에 가서 여기에다가도 또 글을 써봐야 되겠죠. 뭐 글쓰기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하면 최근 글이 더 위쪽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글이 밑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닉네임 이 사람한테도 리플을 달면은 뭐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리플도 잘 달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플 잘 달리는 걸 확인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다른 데에는 내가 쓴 글 옆에는 다음과 같이 삭제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제가 쓴 리플에는 삭제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쓴 글 옆에는 삭제 버튼이 당연히 안 나타나는 게 맞겠죠. 네, 그 부분 처리까지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삭제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삭제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글을 몇 개를 더 적은 다음에 페이징 기능도 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글을 다음과 같이 한 3개, 4개 정도를 더 적어봐야지만 되니까요. 뭐 또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메모 테스트 중 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또 적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글로 뭐 영어로도 뭐 이렇게 대충 적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페이지 6번째 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적고 한 7, 8개까지는 적어야 되니까요. 7번째 글입니다. 이 정도까지 적죠.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있고요. 또 페이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페이지로 가면 나머지 두 개만 돼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는 한 페이지에 두 개씩만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저희 수업 자료 여기 있는 거에서 메모 부분에 이 스케일 있죠. 이거를 나는 3개만 나오고 싶다 라고 하면 숫자 3으로 바꿔버리고 저장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장했으니까 한번 낙서장을 다시 가서 확인해 보죠. 이제 나는 3개만 나오게끔 한다고 했으니까 7번, 6번, 5번 그 다음에 페이지가 늘어났습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4번, 3번,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1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페이징 기능이 만들어져서 그런 페이지가 넘어가는 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페이징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글이 삭제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글이 삭제되는 부분은 이 delete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삭제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얘는 insert include해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삭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달받은 숫자가 있을 텐데 그 숫자 내용을 메모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얘 어디서 그럼 이 숫자 전달됐지?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그 글 써져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부분에서였죠. 메모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네, 살펴봅시다. 다음과 같이 덧글 아니었고요. 이쪽에 글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글이 보여지는 부분에 이 삭제 내용을 잠깐 보시면 네, 넘버 부분에 숫자를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삭제하게끔 전달을 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삭제할 때 딜리트 강고루는 저희 메모글을 삭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과 같이 메모 부분에서 전달받은 숫자를 가지고 삭제를 해달라. 이거 반드시 웨어 부분으로 해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MySQL 쿼리가 전달되고 삭제가 잘 되고 나면 메모로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삭제가 잘 되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5번째 글, 네, 6번째 글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삭제를 합시다. 그럼 삭제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이미 저는 제 거로 로그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삭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삭제를 누르면 네, 6번째 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2개밖에 안 된 거죠. 글이 6개밖에 없는 상태니까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 딜리트 하는 부분에서도 얘를 삭제하고자 한다, 리플을. 그러면은 이 삭제 버튼을 누를 때는 얘를 삭제하는 거는 메모에서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메모 언더바 리플에서 삭제를 하는 거죠. 메모 언더바 리플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삭제를 누를 때 delete 언더바 리플.php에서 그 동작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delete 언더바 리플.php에 가서요, 여기에서 삭제를 해줄 때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딜리트를 하는데 얘는 메모 언더바 리플이라는 곳에서부터 삭제를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전달받은 넘버 값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삭제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전달받은 넘버 값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MySQL 쿼리를 여기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삭제가 잘 되면 메모로 또 가게끔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넘버 부분은 또 어디 있었던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리플 부분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인서트가 아니고 리플 부분에서죠. 네, 여기에서 리플 부분에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리플에 해당하는 타이틀이 있고 닉네임과 날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삭제라는 버튼에 delete 언더바 리플.php의 넘버로 리플에 해당하는 넘버 값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또 찾아가서 그럼 삭제를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삭제되는 부분에 의해서 현재
여기 코드에서 딜리트를 할 때 이 넘버를 전달한 것이니 여기에서 삭제를 실행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제대로 삭제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 삭제를 누르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고 여기에 네, 제가 닫던 리플이 삭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 메모를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프로그램 부분을 썼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도 그러면 그렇게 잘 들어가 있는지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저는 6개의 글이 지금 있기 때문에 네, 6개의 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리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리플 하나가 달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메모를 하는 저희 그 수업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인 여기에서 낙서장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일반적인 게시판을 만드는 형태도 이것과 거의 동일한데 게시판에서는 이 내용까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제목만 보이게 되는 형태고 그거를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서 글 내용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만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거의 14주차를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해오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원래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그러한 그 하드웨어가 지원이 되고 있으면은 네, 이러한 웹 쪽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기술보다도 모바일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 해당하는 특별히 PHP를 사용해서 그러한 웹 페이지를 모바일에 맞춰서 보여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방법으로 실제적으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걸 설치하거나 혹은 맥북이라든가 맥 컴퓨터, 맥 OS를 설치한 그러한 컴퓨터에서 네이티브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한 그러한 실제적인 앱을 만드는 것도 수업을 하면은 좋긴 합니다. 근데 저희 교양 범위에서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범위가 많이 지나치게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요청을 저도 몇 번을 해보긴 했었지만 그러한 하드웨어를 더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수업을 여기 이 웹을 이용한 그 다음에 웹을 모바일 웹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만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만들었던 그 내용 그대로요. 네이버에서도 일반적인 화면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저희 PC에 해당하는 그러한 컨텐츠 제공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요거를 m.naver 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네, 모바일 화면으로 화면 크기가 정말 요만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도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배웠던 수업 내용을 이러한 모바일 페이지로 만들어서도 저희 스마트폰에서 똑같이 그 컨텐츠 내용을 볼 수 있게끔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화면 크기는 이만한 형태로 해서 사이즈를 조절해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이제 이게 더 재미있고 이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추후에 더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셔서 모바일 그러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모바일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14주차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인 거고 이제 15주차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완전히 다 그 코로나에 의해서 온라인 수업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말 시험도 뭐 다른 학교에는 뭐 기말 시험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발표 수업으로 다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발표 자료를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고 마지막 15주차 때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을 같이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발표 영상 제출 날짜는 6월 29일 밤 12시까지 영상을 만드셔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업로드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 수업 게시판인 여기죠. 네, 다음과 같이 제가 적어 놨습니다. 기말 평가를 위해서 발표 영상 제출을 6월 29일 밤 12시까지 해주시라고 했고, 얘를 눌러서 들어가면 아마 네, 지금 이게 세션이 네, 잠깐 나가서 저래된 것 같은데 다시 여기 보시면요, 6월 29일 밤 12시까지라고 돼 있고요. 여기에 각 조별로 한 분씩 여기에다 영상을 똑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영상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은 6월 29일 밤 12시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좀 클 수 있죠, 용량이 큰 경우에는 이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으니 네, 여기에다가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만든 발표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으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발표 영상은 가능한 10분 내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한 10분 이내로지만 혹시나 발표할 게 많은 경우에는 10분이 좀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프로젝트 외에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는 중간 때 한번 발표 때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간 때 어떤 거를 만들기로 했었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3분 내외로 만들어 주시고요, 앞부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실제 구현한 부분을 소개하고 그 부분이 잘 동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시연 영상은 한 7분 내외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0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분 내용에 이제 실제 구현한 부분을 소개할 때는 주요하게 설명해야 될 부분이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었으며 몇 개의 테이블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테이블 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로그아웃 구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혹시나 게시판 중에서 자료실을 만든 사람은 자료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현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뭐 서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구현하는데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었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힘들었던 점을 얘기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팀에 비해서 우리 팀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런 좋은 것을 만들었다, 다른 팀에는 없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혹은 뭐 시간을 엄청나게 들여서 이 부분에 치중해서 뭔가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잘 적절하게 3분과 7분 합쳐서 전체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표 영상은, 이렇게 만든 영상은요, 6월 29일까지 게시판에 업로드를 해주시거나 업로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그렇게 하신 영상은 제가 다시 종합을 해서 이제 평가를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올려드리게 됩니다. 어디다가 올리냐면요, 다음과 같이 네, 15주차 수업이라고 해서 7월 1일, 2일 날 보실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저희 수업 자료에 여기에 맨 밑에 이제 15주차 영상 평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라고 해서 제가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을 또 지난 중간 평가하시듯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각 팀별 영상을 확인하고
지난 시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평가를 이때 보시면서 평가는 이제 10점에서부터 30점 내외로 각 팀별로 서로 상의해서 본인 팀을 제외하고 다른 팀에 대한 평가 점수를 입력을 해서 똑같이 평가서를 제출을 해주시는데, 제출하는 날짜는 7월 4일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는 거 여기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각 팀별로 한 사람이 종합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업로드가 되고 나면요, 이제 7월 7일에는 제가 각 팀별 성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7월 7일 날 제가 입력 완료를 할 것입니다 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얘를 눌러서 본인의 이름 내용의 점수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적 입력을 할 테니 또 한번 15주차 이거 시작을 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 어쨌든 이때 성적 확인을 하시고 개별 성적 확인을 하시면 그때 A가 되는지 B가 되는지 C가 되는지도 같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반드시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저한테 이메일이나 문자 주셔서 그 부분 빨리 어떻게 해달라, 아니면은 성적에 나는 이렇게 예상했는데 다른 팀은 어떻게 됐는데 제가 출석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뭔가를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7월 7일 날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말씀을 바로 주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과 그 다음에 이 기말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영상 제출 언제까지 하시는지, 그 다음에 발표 영상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15주차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거의 모두 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지만 그래도 학생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업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발표 영상도 이 영상 보시고 꼭 반드시 이때까지 늦지 않게 영상을 업로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꼭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14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